엔화가 약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처음 보는 일 같습니다. 엔 약세가 되는 게 일부러 놔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충격이고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숟가락 김나영입니다. 묻지마 투자는 이제 그만. 지금까지 공부하고 투자하고 싶었지만 어려워서 대충 넘기셨다고요? 여기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경제 콘텐츠가 있습니다. 제가 떠먹여 드릴게요. 재테크 숟가락. 요즘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죠? 일본 경제를 한국 관광객이 견인한다라는 기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 방문객 순위에 1위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름에 삿포로에 다녀왔습니다. 엔화 환전하면서 예전보다 많이 싸졌다라고 느꼈고, 일본 가서도 뭘 사 먹거나 쇼핑을 하거나 할 때 예전보다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여행도 많이 가시고 엔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엔저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정말 엔화가 싼 걸까? 달러 대비해서 또 원화 대비해서, 그리고 엔화가 계속 왜 약세가 되는지, 그러면 지금이 정말 엔 약세의 저점인지, 엔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100엔 하면 1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가격 보면 0 하나 더 붙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9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 7월 달에는 800원대로 내려간 적도 있었고요. 100엔에 1000원 하다가 100엔에 900원 됐다는 거는 엔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거는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달러 대비해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달러에 100엔 선을 많이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가 요즘엔 1달러에 140에서 150엔까지도 갔었거든요. 1달러를 사는데 100엔을 주다가 지금은 150엔 이렇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고, 이때는 이제 달러 대비해서 얘기를 할 때는 환율이 상승했을 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달러 대비해서 정말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1달러에 150엔까지도 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일본의 중앙은행에서도 여기에는 좀 개입을 해야겠다.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는 거는 좀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달러를 풀고 엔화를 사들이는 일을 했었고, 조금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엔화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약세로 갈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화랑 달러를 봤을 때도 사실 요즘에 달러 되게 비싸다고 느끼시죠? 한동안은 1,100원 정도에 1달러를 샀었는데 지금은 1,300원이 넘어갔고, 작년에는 1,400원이 넘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원화 대비해서 엔화가 살짝 내려갔고요. 그런데 달러는 굉장히 많이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에 신문에서 엔 가치가 굉장히 하락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달러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문에서도 보시면 한중일 통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엔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굉장히 많이 돈을 풀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파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다시 이제 흡수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보시면, 그런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단기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본은 하루짜리고 미국도 하루짜리고요. 우리나라는 7일 금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지만 일본은 마이너스 0.1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작년에 0.25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5.5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도 0.5에서 지금 3.5까지 올라갔고요. 근데 일본은 나홀로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중입니다. 일본은 기준 금리만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요, 10년짜리 국채 금리까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단기 금리 가지고만 조정을 하고 장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은 10년짜리 국채 금리까지도
정해놓고 있어요. 10년짜리 금리를 0.5까지만 올라가라고 해놨다가 지금 살짝 1%까지도 돼라고 올려놓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굉장히 다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일본은 이렇게 낮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에 더해가지고 돈을 직접 진짜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굉장히 많이 중앙은행에서 사들여가지고요. 중앙은행에서 사들여서 중앙은행으로 들어간 돈은 시중의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국채를 많이 사서 그걸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려 나오고 있습니다. 만기별 일본 국채 금리가 나온 건데요. 가장 짧은 거를 마이너스 0.1로 잡아놨고, 그리고 10년짜리를 0.5에서 1 사이로 해놨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0.6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면 왜 그렇게 심하게 돈을 계속 푸는 걸까? 여기에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일본이요, 경제가 1980년대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90년대부터 버블이 깨지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요즘에 일본에서 33년 만에 일본의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최고치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33년 만에 최고치인데 역대 최고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33년 전에 더 최고였다는 거고 89년에 38,000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체를 겪어야 했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1989년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부동산도 버블이 있었고 경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럴 때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의 돈은 1억이 있는데 4억을 대출받아서 5억짜리 집을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막 10억, 20억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2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출받은 거는 4억인데 이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를 못할 거예요. 지금 집값은 반토막이 됐는데 대출금은 굉장히 계속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금리는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해줬는데요. 그런데도 경제가 잘 살아나질 않았어요. 소비도 못하니까 투자가 기업들이 새로운 설비를 투자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계속 경제가 살지 않았고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저금리를 유지를 하는데도 잘 안 돼서 아베 총리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아베 총리가 들어오면서 2012년부터는 많이 돈을 정말 찍어내서 풀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2016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10년짜리 금리까지 잡아놓는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엔 약세를 지속시키는 요인 두 번째로는 엔 캐리 트레이드를 들 수 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엔을 들어서 다른 곳에 금리가 높은 곳에 가서 거래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N은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도 0.5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미국은 5.5, 우리나라도 3.5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해도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면 보통 보관료를 내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관료를 내지는 않고요. 그냥 거의 그냥 없다, 이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 미국에다가 넣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대출금리도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0.5%에 일본에서 엔을 빌려서 미국 국채를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0.5에 빌려서 미국 국채 4.5에 투자를 하면 4%씩만큼 매년 이득이 발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지면 거기서의 이득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요. 예전에부터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표현들이 막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게 일본 부인들이 이렇게 캐리 트레이드를 많이 했다. 그러면 엔을 팔고 달러를 사는 거니까요. 이 캐리 트레이드가 지속되면 달러를 사면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엔 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더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엔 약세가 되는 게 일본 수출에 유리해서 일본이 일부러 놔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엔이 약한 게 왜 수출에 유리한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일본 볼펜이고요. 100엔짜리 볼펜이에요. 그러면 1달러에 100엔 수준일 때는 이게 미국으로 수출되면 1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요. 1달러에 200엔이 되면 미국에서 가격은 0.5달러가 되겠죠. 그러면 미국인들은 와, 싸다 라고 하면서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수출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부터 밀가루를 수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격이 10달러입니다. 1달러에 100엔일 때 일본에서 가격은 1000엔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엔화 가치가 하락해서 1달러에 200엔이 된다면 일본에서 가격은 2000엔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수출은 더 잘 되고 수입은 줄어서 경상수지 흑자가 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놔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런데 엔화가 약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경상수지 흑자 그러니까 수출이 더 많이 되는 거를 경상수지 흑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일본의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비싸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정말 30년간의 물가가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어요. 7월에 3.3%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습니다. 미국은요, 작년 6월에 9%를 찍고 그때부터 물가를 잡아야 돼를 굉장히 노력해가지고요.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요. 3.2% 정도 됐거든요. 일본이 미국보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높다. 이거 정말 처음 보는 일 같습니다. 3.3% 물가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충격이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돈풀기를 그럼 끝내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일본의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를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청산된다는 거는 그 자금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데요. 청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볼게요. 외국에 나가 있었던 일본 자금들, 일본에서 엔화를 가지고 가서 달러를 사서 샀던 자산들을 다시 팔고 엔화로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엔을 많이 사는 거고요. 그러면 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일본에서 금리를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또 캐리 자금이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 엔이 1달러에 77엔까지 떨어졌었고요. 고베 대지진이 있었던 1995년에도 1달러에 85엔까지. 그래서 엔고 현상이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있었어요. 그럼 지진하고 무슨 상관이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진이 나면 일본에 있었던 보험사들 있잖아요. 보험사들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해외로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팔고 엔화를 사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럴 때도 이제 엔을 많이 사다 보니까 엔의 가치가 높아지는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있었던 자금들 엔화로 바꿔서 갖고 와야지가 돼서 이때도 굉장히 엔고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엔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엔 저가 맞을까? 정말 저점일까? 생각이 든다면 엔 투자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떤 투자 방법이 있을까 해서 6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환전하는 것부터 일본 시장에 투자하는 거, 일본에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엔화 환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환전은 환전으로 끝입니다. 단점은 환전하고 끝이다. 이자가 없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환전을 할 때요. 수수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환율의 차이에 따른 이익을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점은요. 그 환율 차이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꼼꼼하게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환전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엔화를 살 때
팔 때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게 바로 환전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매매 기준 환율은 908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살 때, 팔 때 가격이 다르게 나와 있고,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팔아야 합니다. 그게 환전 수수료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계산을 해놓은 걸 보시면 908원이 기준이잖아요. 거기에 살 때는 1.75%를 붙여가지고 사야 되고, 팔 때는 1.75%를 빼서 사야 합니다. 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1.75%의 수수료를 붙이고 있어요. 어느 은행에서 환전 수수료가 쌀까?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소비자 포털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요. 산업은행은 1.5% 환전 수수료, 나머지 은행들은 다 1.75%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별로 우대해주는 게 다른데요. 산업은행은 수수료 자체는 가장 쌌어요. 1.5%로. 그런데 다른 은행들이 1.75%로 산업은행보다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우대를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은행들의 모바일 앱인데요. 모바일 앱에서 환전을 하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솔에서 90% 우대를 해줘요. 그러면 아까 환전 수수료가 1.75%였는데 90%를 깎아주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내게 되는 거는 0.175% 내게 되는 거고요.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은행은요, 최대 80%, 우리은행은 75% 해서 가장 좋은 게 솔과 KB, 스타. 환전을 한 다음에 보관을, 아까 예금 통장 또 만들려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가 또 나가는데요. 그런 것 필요 없이 여기 환전 주머니 같은 거를 다 두고 있어요. 이름은 각각 다른데요. 솔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금고 이런 식으로 두고 있고요. 여기에 보관을 하면 기간 제한 없이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지점에 가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요. 일반 영업점에서 하셔야지 인천공항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인천공항에 같은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환전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사실 때는 4.5, 팔 때는 7% 이렇게 되거든요. 공항에서 바꿔가야지 라고 하시면 굉장히 손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모바일 앱으로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으시고 환전 주머니에 넣어 놓으셨다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은행별로 수수료가 어떻게 다른지 어디서 하는 게 유리할지 알아봤는데요. 은행에서 하시는 거는 현금으로 쓰셔야 할 때 은행이 유리하고요. 증권사가 수수료가 은행보다 좀 싸거든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하시는 거는 현금으로 찾을 생각이 없이 나는 그냥 계좌에서 환차익만 보겠다라고 하면 증권사가 유리합니다. 내가 일본 여행 가서 써야겠어 라고 한다면 증권사보다는 은행을 추천드리는 게 증권사에서는 바로 현금으로 인출이 안 돼서 은행으로 다시 보내야 하고 그럴 때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에서도요, 모바일 앱으로 할 때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공짜로 할 수 있는 곳이요.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앱, 나무증권에서 100% 우대를 해줘서요. 환전 수수료가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85% 우대가 되고요. 키움증권에서는 95%, 한국투자증권에서는 80% 우대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찾지 않을 때, 환차익만 누릴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핫한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통해서도 환전이 가능한데요. 수수료 무료로 환전이 가능하거든요. 하나은행에서 나온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카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트래블 월렛의 트래블 월렛 카드입니다. 카드 앱 자체에서 환전이 바로 되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 현지에 가서 ATM기로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수수료가 붙지 않고요. 결제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N으로 바꿔두었는데 그걸 다시 원으로 환전하겠다라고 하면 환전 수수료를 1% 매기고 있어요. 나중에 여행 가서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바꿔 놓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유 한도가 200만 원 정도 돼서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N 선물 ETF가 있거든요. ETF는 펀드기는 한데요. 주식 사고 파는 것처럼
이렇게 상장을 시켜놓은 거를 ETF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 N선물 ETF라는 게 상장이 되어 있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이 가격에 사겠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물건을 받는 그런 걸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배추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배추 가격에 나 이만큼 살게, 나중에 물건 줘라고 하는 밭대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물에 해당합니다. 근데 엔화를 선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엔화가 싸니까. 그런 거를 N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ETF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타이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미래에셋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래에셋에서 만든 엔화 선물 ETF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N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펀드이기 때문에 증권사에 내는 보수가 있습니다. 그게 0.25% 정도 되고요. 또 세금을 내요. 그래서 수익금의 15.4%를 세금으로 내는데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IRP나 연금저축, ISA 계좌에서 사시면 절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 조선일보 머니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 게 있어서 더보기에 링크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주식 ETF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주가 지수에 유명한 게 니케이 토픽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추종하는 ETF를 우리나라에 상장을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미래에셋의 이제 상품명이 타이거라고 붙고요. 코덱스는 삼성증권을 의미하고 여기 왼쪽 거는 닙게이 지수를, 오른쪽 거는 토픽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펀드이기 때문에 보수가 있어서 내는 거는 0.35, 0.37 이런 정도 내고요. 그리고 세금도 15.4%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시장이요. 한참 사람들이 정말 쳐다보지 않았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89년에 38,000을 딱 찍고 나서 그리고 굉장히 계속 안 좋았고 지금도 그 고점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되게 좋아지네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또 계속될까? 너무 지나친 낙관은 좀 우려됩니다. 어떤 상품들 중에서 H라고 표현이 된 게 있어요. 그게 해지를 시켜놨다라는 의미고요. 환 해지를 시켜놨다는 거는 지금 환율로 나중에도 거래할 수 있어 라는 의미거든요. 일본 엔화가 더 나중에는 비싸질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산다면 해지를 시키지 않고 환 노출을 시켜놓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H 붙지 않은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본 부동산이 되게 괜찮다 라고 생각해서 일본의 부동산을 좀 사볼까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이게 손쉽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리트, 이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거를 ETF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N으로 사는 거고요. 일본 부동산이 10년 이상 오르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 리트 ETF가 좋을 것 같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환차익까지 노리면 좋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던 미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40년 정도가 굉장히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폭락을 했었으니까 조금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5대 종합 상사에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따라 샀을 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원래 투자라는 것이 나 뒤에 다 따라서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또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에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계셔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때 기대하는 거는요. N 가치가 오를 거야 라는 거 하나랑 미국 시장이 계속 좋을 거야. 미국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S&P 500 지수는요. 그게 미국의 이제 큰 기업 500개 묶어놓은 지수인데요. 지난 25년간 7%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이 그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될 거야 라고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H를 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왔는데 해지가 된 거를 하세요라는 의미였거든요. 아까 일본에 투자를 할 때는 해지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 지금 100엔당 9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3,500원으로는 1,500엔 정도를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1달러에는 150엔 정도 한다라고 치고 그러면 10달러 어치를 살 수 있을 거예요. 미국 ETF를 그렇게 했는데 주가가 막 올랐어요. 그래서 20달러가 되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막 상승을 해서 1달러에 100엔이 되었다라고 하면 20달러로 2000엔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를 해두었다라고 하면 1달러에 150엔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20달러로 3000엔을 얻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해놓는 게 더 좋고요. 그럼 환차익은 못 먹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진 않은 게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원화로 바꿀 거기 때문에 100엔당 1000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3000엔으로 3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좋아져서 얻는 것과 N과 원의 환차익 때문에 얻는 것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거죠. 이런 거를 원하시고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N 가치가 오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100엔당 1000원이 우리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N 약세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도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계속 좋을 거야 라는 것도 너무 지나친 낙관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도 굉장히 좋고 성장을 막 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지만 사실 예전에도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90년대 말 기억하시려나요? 인터넷이 막 깔리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때 당시 90년대 말이요. 신흥국이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 겪었고요. 그 전에 태국, 인도네시아도 안 좋았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데가 많았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 인터넷을 다 깔아준다고 하고 이거는 집집마다 인터넷 안 사겠어?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투자를 했었고 나스닥도 S&P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 3월에 5천이 돌파됐었어요. 이제 곧 많이 될 거야 라고 했었는데요. 이 IT 버블이 깨지면서 많이 내려가고요. 그래서 다시 그 5천이 다시 돌파되는데 1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2020년에 돌파가 돼서요. 곧 올 거야가 아니라 20년이 걸렸던 거죠. 지금 10년간, 20년간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야 라는 낙관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가장 안전한 엔화를 환전해 두는 거. 여행 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환전했다가 뭐 조금 더 떨어져도 아주 큰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주의해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가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환율이라는 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환차익을 노린다라는 것을 막 몰아가지고 간다거나 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엔화가 오랜 기간 약세다. 나중에 오르긴 오랐는데 아주 오랜 기간 약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돈을 뭐 예금이나 채권에만 넣어놔도 지금은 4, 5%씩 주는데 그거를 못 얻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회 손실이 있고요. 또 지금 엔화가 약세라고 해도 시장 자체는 미국도 비싸고 일본도 비싸고 다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N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나친 낙관과 확신,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조심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